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별빛 속에는 우리와 다른 삶의 가능성, 인간이 아직 닿지 못한 미지의 존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도 별들을 관찰하며 다른 세계의 생명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외계 생명체 탐사입니다. 그리고 이 탐사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궁금증, 두려움, 희망을 고스란히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과 상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 여정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존재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미 지구 밖에도 생명이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인간은 우주의 무한함과 지구 중심적 사고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중세에는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외계 생명을 상상했고, 르네상스 이후에는 천문학적 관측과 함께 더 구체적인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즉, 인간은 항상 자신을 우주의 작은 한 점으로 인식하며 그 너머의 생명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질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사유였습니다. 1940년대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한 가지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면 왜 우리는 아직 그들을 만나지 못했는가? 이 질문이 바로 페르미의 역설입니다. 우주에 수조 개의 별이 있고 각 별마다 생성이 있으며 그중 일부에는 생명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외계 신호나 방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 역설은 인간의 기대와 우주의 현실 사이의 깊은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 질문에 접근하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몇 개의 문명이 존재할까? 라는 물음을 수학적 요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별의 형성률, 행성의 수, 생명 탄생 가능성, 문명 발전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곱하고 나누어 잠재적 외계 문명 수를 추정하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이는 마치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를 보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상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질문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러시아 천체 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셰프는 문명을 에너지 소비량으로 구분했습니다. 1형 문명은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 2형 문명은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 3형 문명은 은하 전체 에너지를 활용. 이 척도는 단순한 과학적 도구를 넘어 인간 문명이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형 문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주적 경쟁에서 뒤처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할까요? 이를 그레이트 사일런스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외계 문명이 너무 멀어서 신호가 닿지 못했다. 문명이 자멸했거나 발전하지 못했다. 혹은 의도적으로 우리와 접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침묵은 인간에게 우주적 고독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외계 문명을 찾고자 하는 이유를 더욱 절실하게 만듭니다. 그레이트 필터 가설은 문명이 특정 단계에서 대부분 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즉,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문명 탄생 이후 살아남는 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인류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필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핵전쟁, 환경 파괴, 우주적 재앙 등은 모두 그레이트 필터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광활하지만 복잡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구가 가진 행성 구조, 안정적 기후, 자기장, 액체 상태의 물 등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과 같은 복잡한 생명체는 우주에서 매우 드물 수 있다는 것이 희귀한 지구 가설의 핵심입니다. 일부 가설은 지구가 외계 문명의 동물원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주 격리 가설은 외계 문명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관찰하며 접촉을 피한다는 것이고,
어두운 숲 가설은 외계 문명은 서로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설은 우주의 침묵을 인간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신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외계 문명의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과 생명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즉, 인류는 우주의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외계 생명체 발견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견 시 인류가 맞이할 철학적,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질문을 던지고 탐험하는 과정 자체가 인류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존재 의미를 시험하는 끝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는 단지 다른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류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외로움과 호기심,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찾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초급반이었습니다.